안녕하십니까. 용수령의 얼씨구 오디오 방송입니다. 고사성어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격세지감, 결란구계, 견불체문, 결리망의의 4가지 재미진 고사성어를 가지고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용룡드래곤 용수령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고사성어는 격세지감입니다. 사이뜰 격자, 세상세자, 어조사 지자, 느낄 감자의 4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다는 뜻으로 속전등록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오래지 않았으나 세상이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여겨지는 느낌이라는 것으로서 세상이 아주 많이 바뀌어 다른 세대가 된 느낌이나 세대 사이에 사고방식이 매우 차이난다고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의 야은 길재 선생의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라는 시를 주제로 하여 이렇게 격세지감이라는 고사성어가 탄생된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성리학자로 고려에 대한 절의, 즉 절개를 지킨 야은 길재 선생이 지은 시조에는 이러한 격세지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려가 멸망한 뒤 길재가 수도인 송도, 지금의 개성을 돌아보고 산천의 모습은 옛날 그대로인데 인걸은 간데없다고 태평성대했던 고려시대가 꿈인 것처럼 회상하며 세상이 예전에 비해 크게 바뀌어 달라졌다는 느낌을 표현하면서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탄생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격세지감과 관련된 야은 길재 선생의 시를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는 예전에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있는 것도 같은데 말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색 정몽주와 함께 고려의 삼은, 이 삼은이라는 것은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사는 인사 중에 인사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은 길재 선생은 이색 정몽주와 함께 고려의 삼은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야은 길재 선생이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을 세월에 빗대어 회고하며 무상감을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0년 도읍지, 여기서의 도읍지는 고려의 옛 서울인 송도, 개성을 의미하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한양으로 천도되기에 이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 한필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벼슬을 하지 않은 신세 또는 이성계의 조선에 협조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외로운 신세를 의미하는 아주 중의적이고 다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 변함없으나 인걸 옛 고려의 신하들은 간대가 없네. 어즈버 슬프다. 태평연월 고려의 태평한 시절이 꿈 이런가 하노라. 여기서의 꿈은 허무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자신이 아무런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음에 따른 이러한 허무함의 절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국의 한을 토론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격세지감 또는 좀 이따가 얘기하게 될 상전벽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미가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나폴레옹이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자,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산을 넘어서 적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향해 갔는데 여기가 아닌게벼, 많이 변했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그림을 많이 활용들 했었습니다. 자, 제대로 하게 되는데 격세지감이라는 이러한 고사성어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뚜렷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전벽해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뽕나무밭이라는 게 있습니다. 뽕나무밭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요래요래 고층 건물로 짜잔 하고 변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같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뽕나무밭이 이렇게 고층 건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뽕나무 열매가 오디라고 합니다. 이것이 까맣게 익으면 무척이나 달고 맛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상전벽해와 그리고 격세지감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 또한 세상이 변하였음을 의미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뽕나무밭이 이렇게 고층 건물로 변했다는 것은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해서 발전한 이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격세지감이라는 것은 야은 길재선생이 표현한 것과 같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의 그 과정, 시간도 지났지만 아주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나라 자체가 변했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의미 자체가 아주 크다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격세지감과 상전벽해는 세상이 변했다는 이유는 똑같지만 약간의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고사성어는 결란구계입니다. 계란 9개가 아니니까 혼동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볼견자, 알란자, 구할구자, 그리고 닭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지나치게 성급하게 군다는 뜻으로서 장자, 제물론편에 기록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달걀을 보고 볼견자, 알란자를 써서 달걀을 보고 닭이 되어 울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지나치게 성급한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걀인 상태인데 벌써부터 닭으로 깨어나서 울기를 바란다. 이거 얼마만큼 성급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결과를 보려는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또는 콩밭에 가서 두부를 찾는다 등의 속담과 비슷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자 제물론편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구작자라는 사람이 스승인 장호자에게
공자에게 들어보면 성인은 속된 세상 일에 종사하지 않고 이로움을 추구하지 않으며 말하지 않아도 말한 듯 말해도 말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되며 속세를 떠나 논인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이 말이 터무니없지만 미묘한 도를 실행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구작자가 장호자의 스승인 장호자에게 묻습니다. 장호자는 이 말은 황제가 들었다고 해도 당황했을 텐데 네가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너는 지나치게 급히 서두르는 듯하다. 달걀을 보고 닭 울음소리로 새벽을 알리기를 바라거나 다나를 보고 새구이를 먹기 바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 라고 제자인 구작자를 탓했다 하는 이런 데서 생긴 것이 바로 결란구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란이 부화되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멋진 장닭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사 모든 일의 진행과 성장에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계란이 순식간에 장닭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마법 아이템 중에 하나인 시간 이동 스크롤을 사용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쨌든 오랜 기간 성장하여 멋지게 장닭이 되었으니 뽐낼 만도 합니다. 단지 용수령 방송의 마스코트인 천하무적 하룻강아지 하루의 눈에는 못마땅함이 가득합니다. 이에 하루가 강하게 한마디 합니다. 멍 닥쳐 가소롭단게. 참고로 하룻강아지 하루는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 미래가 촉망되는 조폭강아지입니다. 크크 한번 하겠습니다. 시선을 약간 돌려봅니다. 떡을 좋아하는 떡 매니아가 잘 먹은 떡은 밥 한 끼 안 부럽다며 자랑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동의하지 않습니다. 밥 주세요. 밥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떡 먼저 먹고 김칫국을 마셔야 제맛인 것은 다들 아시지요? 순서가 바뀌면 떡 맛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보세요. 찾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미 김칫국 마시고 이쑤시는 사람이 꼭 주위에 있습니다. 또 당연한 듯 쉽게 얻은 떡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얻었다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워서 떡 먹으면 목에 걸리거나 체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커피 같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고사성어는 견불체문입니다. 자, 볼견자, 아니불자, 미칠 채자, 들을 문자를 쓰게 됩니다. 헛된 명성을 비유하는 말로서 당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니 들었던 것보다는 못하다는 못하다는 뜻으로서 헛된 명성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서에 실린 고사에서 유래된 말인데 당나라 때의 청주 익도 사람 최신명은 시짓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다 합니다. 그가 지은 시 가운데
단풍잎지니 오강이 차갑구나 라는 구절이 있는데, 양주 녹사 참군 벼슬에 있던 정세익이 그 묘사가 빼어나다고 높이 평가하였답니다. 하루는 정세익이 장강에서 배를 타다가 우연히 최신명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시에 관해 논하다가 정세익이 최신명에게 새로 쓴 작품이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최신명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작품들을 보여주자 정세익은 몇 장을 들춰보았으나 흥치를 느끼지 못하였다 합니다. 정세익은 급기야 본 것이 들은 것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는 그 작품들을 강물에 던져버린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다 합니다. 아주 무례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유래하여 견불체문은 헛된 명성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크레인으로 들어올릴 만큼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만 보면 저는 주위에 낚시를 엄청 좋아하는 지인들이 떠오릅니다. 평상시에는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는 제법 정직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낚시 얘기로만 넘어가면 세상에 그런 뻥쟁이들이 없습니다. 가히 세상의 큰 고기는 자기가 다 잡아본 것 같습니다. 이를 탓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냥 웃어 넘기거나 인정해주면 또 엄청 좋아합니다. 낚시 분야에서만큼은 엄청 순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요렇게 조그만 송사리가 포장되어 과대하게 아주 커진다면, 거대화된다면 아마 이렇게 큰 고기로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탁을 보기 전에는 믿기 힘들어 합니다. 들은 것에 비해 실제로 보니 별거 아니구나 라는 말에 빗대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을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을까요? 수많은 장사치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제품이 최고의 효능을 지녔다고 떠벌립니다. 하지만 결코 검증된 사실이라고 하기엔 미흡합니다. 따라서 저는 자고로 밥이 보약이라 하였다는 말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그걸로 족합니다. 때로 운동을 곁들이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리 믿습니다. 저는 맛있는 밥과 가끔 한 잔의 술, 그리고 아내의 사랑인지 구박인지만 먹고 삽니다. 그것만으로 살 수 있을지 지금 계속 시험 중입니다.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견불체문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과 50보 100보의 의미와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백문이 불여일견과 들었던 내용에 비해 실제로 보니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견불체문은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을 비하하고 욕하는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50보 100보라는 또 다른 고사성어를 잠깐 짤막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전쟁터에서 적군에 의해 밀리다가 죽음이 두려워 50보를 도망간 병사가 있었습니다. 50보 뒤로 후퇴를 한 거겠죠. 이에 다른 병사 또한 100보 뒤로 후퇴하였습니다. 이걸 100보 뒤로 후퇴한 병사를 보면서 50보 도망간 병사가 100보 도망간 병사를 보고
막 욕을 해댑니다. 비겁한 놈이라고. 이런 과정에서 50보 100보가 뭐에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도망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끝난 후 지휘관이 두 병사를 불러서 묻습니다. 50보 도망간 병사와 100보 도망간 병사, 너희 둘 중에 누가 더 비겁한 놈이냐? 라고 묻자 50보 도망간 병사가 당연히 100보를 도망간 병사가 더 비겁합니다. 라고 답하고 100보를 도망간 병사 또한 50보를 도망가나 100보를 도망가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에 지휘자가 단번에 칼을 뽑아 2명의 병사를 참해버립니다. 목을 잘라버립니다. 50보를 도망간 놈이나 100보를 도망간 놈이나 똑같다. 너희 둘로 인해서 다른 병사들이 부상을 당하고 죽은 것도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2명의 병사를 죽였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부분의 뻥은 허위 과장 광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허위 과장 광고는 뻥이라 인정하면 속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리망의라는 고사성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견자, 이로울 이자, 잊을 망자, 오를 의자를 씁니다.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의리를 잇는다는 뜻으로서 한서열전에 역상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의 참된 처지를 모르게 된다.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의리를 잇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상이란 사람은 한나라의 고조인 유방과 함께 고향에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역상은 자신의 4천 병마를 유방에게 바치고 자신은 적진으로 돌진하여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웠습니다. 때문에 유방은 천하를 차지하고 황제가 된 후에 역상을 우승상에 임명하고 그를 매우 중요하게 썼습니다. 중시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유방의 사후, 유방이 죽고 난 후 여태우가 대권을 장악하고, 여태우는 유방의 부인입니다. 여태우가 대권을 장악하고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 하였습니다. 이에 여태우는 자신의 조카인 여신과 여록을 왕에 봉하고 중앙의 대권을 장악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태우는 민심을 얻지 못하고 대신들의 반대를 당하게 됩니다. 여태우가 죽자 주발과 진호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신하들은 여씨 가족들을 살해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록이 북군을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주발은 그에게 접근하여 그를 죽일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에게 늙은 승상인 역상이 떠올랐습니다. 역상의 아들인 역기와 여록은 친한 친구 사이였으므로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여록을 유인하여 그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역상은 여씨 제거에 협조할 것을 동의하고 역기에게 사냥을 구실로 여록을 유인해내도록 명하였습니다. 주발은 이 틈을 이용하여 북군을 장악하고 곧 이어 여씨 가족 모두를 제거했습니다. 같은 해에 역상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역기는 황제에 의해 장군에 봉하여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역기는 친구를 팔아먹었으며 그러한 행위를 일러 곧 이익에 어두워 도의를 잊어버린 짓이라 라고 기록하였다는 데에서
결리망의라는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폭강아지 하루가 또 등장합니다. 제가 하루덕을 좀 많이 봐야 할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하루가 동네 형아와 놀기로 약속했다가 동네 식당 아저씨 꼬임에 빠져서 뼈다구와 소주 한잔 할 생각에 여기서 이 어린 강아지가 소주를 먹어도 되나 하겠지만 조폭 강아지니까 우스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식당 아저씨 꼬임에 빠져 뼈다구에 소주 한잔 할 생각에 동네 형아를 배신하고 식당으로 내뺍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단게 하면서 말입니다. 우와, 동네 형아 하루랑 놀 생각에 신났다가 하루의 배신에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이럴 수가 하면서 말입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넘버3 송아재가 필받은 느낌으로 동생들에게 일장 연설을 해댑니다. 이건 말이야 누가 봐도 배신이야 배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쯤 하루는 뼈다구에 정신을 빼앗겼을 겁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의리를 배반하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 등 세상에는 뒤통수 치는 인간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랬습니다. 강아지 하루의 배신으로 인해 시끄러워진 동네에 갑자기 포청천이 등장합니다. 전후 사정을 조사한 포청천이 판결을 내립니다. 개작두를 대령하라. 으아, 이게 뭔 일입니까? 하루가 잡혀옵니다. 하루는 여전히 당당합니다. 까짓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 하루에게 개작두가 웬 말이란 말입니까? 하루가 항변합니다. 과유불급한 판결이다. 멍! 겨우 동네 형아와 놀아주지 않았다 하여 개작두를 대령하다니 이는 포대인이 뼈다귀를 나눠주지 않아 삐진 채 판결을 내렸으므로 이해관계에 얽매여 내린 판결이므로 정당한 판결이라 할 수 없다. 하루의 강력한 항변에 포청천도 지나친 감이 있다며 형량을 조정합니다. 그 요즘 유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뼈다귀탕을 함께 먹자고 은근히 하루의 꼬리를 건듭니다. 참 치사한 일면이 있는 포대인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이니 태클은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용수령의 7번째 고사성어 방송을 마칩니다. 저는 용룡드래곤 용수령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